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금액, 여러분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혹시 내가 낸 돈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에 쓰인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 삼정에서 벌어주는 초유의 사태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냉정한 현실 진단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외치는 이 시점에 정작 노조의 미래를 짊어질 MZ세대 직원들이 대거 탈퇴하고 있습니다. 한때 7만 6천 명을 넘었던 삼성 최대 노조 조합원 수는 하루아침에 수천 명씩 급감하는 기현상을 보입니다. MZ세대 직원들은 왜 가장 먼저 노조를 버리고 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내가 낸 조합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얻는 이익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균열은 2024년 1월 조합비 인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월 1만 원이던 조합비가 무려 5배, 5만 원으로 오르자 많은 직원들이 그 효용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5배가 되었는데 그 돈이 내 부서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지갑을 닫으려 할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성과급 격차입니다. 삼성전자 DS부문, 즉 반도체 사업부 직원은 1인당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을 받지만 DX부문은 연봉의 50%가 상한선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해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 있느냐에 따라 보상이 수십 배 차이 나는 현실은 엄청난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DX부문 직원들은 노조가 이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도체 부문의 고액 성과급을 더 높이는 데에만 집중한다고 느꼈습니다. 5만 원 조합비가 6억 원 협상 비용으로 느껴진 거죠. 두뇌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불편한 진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 삼성 최대 노조 조합원의 약 80%가 DS 부문 소속입니다. 의사결정 구조가 특정 부서에 치우쳐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가전과 모바일을 담당하는 DX 직원들 입장에서는 매달 내는 5만 원이 자기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의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집니다. 이 균열은 이미 조직 단위로 확산되었습니다. 3대 노조인 동행노조는 5월 4일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했고 2대 노조인 전삼노도 공개 사과와 조정주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한 회사 내에서 노조 셋이 파업을 코앞에 두고 서로에게 등을 돌린 초유의 사태. 이것은 단순한 세대 차이나 회사 충성도 문제가 아닌 분배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균열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충격은 이 문제가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이면에 회사가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노조가 파업을 만지작거리던 바로 그 시점에 삼성은 조용히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박순철 CFO는 한 문장을 던집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겠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신사업 발표를 넘어 노동시장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비장의 카드를 주도하는 인물은 한국 휴머노이드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준호 박사. 카이스트 휴보를 만들어낸 그가 미래 로봇 추진단 단장을 맡으며 핵심 인력을 모았습니다. 나사, 혼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신 전문가들이 합류했으며 핵심 인력의 연봉은 약 5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이미 미래를 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핵심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샬로우 파이라는 기술은 로봇의 판단 속도를 초당 8Hz에서 17.2Hz로 2배 이상 끌어올렸고 1mm 이하 정밀 작업에서 95% 성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들은 어디에 가장 먼저 투입될까요?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초정밀 생산 라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노조 파업의 한복판에 있는 핵심 사업부입니다. 로봇의 경제적 효용성은 압도적입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를 예로 들어봅시다. 키 1.8m, 무게 90kg, 56 자유도를 가졌고 최대 50kg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약 2억 원, 연 유지비는 1,400만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작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영역이죠. 사람 한 명을 24시간 가동시키려면 최소 3교대가 필요합니다. 대기업 생산직 평균 연봉을 1억 원으로 잡으면 3명에게 연간 약 3억 원이 지출됩니다. 하지만 로봇 한 대는 같은 시간 동안 1,400만 원으로 일을 해냅니다. 대기업 생산직 인건비의 약 2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압도적인 비용 절감 효과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회계 담당자 앞에 3억 원과 1,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놓인다면 누구라도 주저없이 후자에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닌 냉혹한 경제 논리입니다. 시간표까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 단계적으로 투입되어 연간 10,000대 양산 체계가 가동됩니다.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과 상한 폐지를 외치는 동안 기업은 이미 사람이 비운 자리를 누구로 채울지 계산기를 두드려 답을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침묵의 쓰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이 삼성 한 곳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한국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인 숫자로 들여다봅시다. 국제로봇연맹 IFR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의 로봇 밀도는 근로자 1만 명당 1,220대로 세계 1위입니다. 직원 8명당 로봇 1대가 이미 함께 일하고 있는 셈이죠. 2위 싱가포르 770대, 3위 독일 430대와의 격차는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흐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 삼성, LG 등 대기업과 중견 로봇사를 묶어 K-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K-휴머노이드 R&D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53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손과 다리가 달린 AI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외부 압력도 거셉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는 대당 약 3에서 4천만 원을 목표가로 잡았고 중국 유니트리는 이미 1, 2만 달러대 휴머노이드 양산에 진입했습니다. 현대차 아틀라스가 2억 원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로봇 가격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 도입을 망설일 이유가 매일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칼날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한국의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변화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입니다. 산업연구원과 IFR이 일관되게 내놓는 전망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밀 라인을 시작으로 자동차, 의상 공정, 그 다음은 물류, 유통, 그리고 서비스업으로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바로 그 직군들이 다음 차례에 줄을 서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전장은 임금 협상이 아니라 바로 일자리 자체의 생존입니다. 이미 경고등은 켜졌습니다. 2023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단행한 AI 구조 조정으로 약 3.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 절반 이상이 AI 주도 감축이었습니다. 노조도 이 흐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100% 대체는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전문가들조차 전환 배치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내놓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점에는 노사 양측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흐름의 속도와 강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조가 전통적인 방식의 투쟁에만 매몰되는 사이 기업은 이미 미래의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며 인간 없는 공장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장의 실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흔들리는 사이 회사는 이미 비장의 카드를 한 장씩 완성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지금 삼상 파업 현장에서 외치고 있는 상한 폐지라는 단어가 몇 년 뒤 어느 회사 협상 테이블에서는 인력 감축 반대로 바뀔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그리고 그 자리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삼성 노조 안에서 가장 먼저 노조를 떠난 MZ세대 직원들은 어쩌면 가장 먼저 이 거대한 변화의 위협을 감지한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틀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개인의 가치를 더 이상 담아낼 수 없다는 현실을 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5월 21일 D-Day가 지나고 나면 삼성 노조의 균열은 다시 메워질까요? 아니면 기업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한 장씩 더 펼쳐지며 노동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까요? 결국 이 거대한 흐름이 멈춰서는 자리에서 우리의 월급 봉투, 우리의 일자리 가치는 다시 계산될 것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벌 것인가 보다 무엇으로 벌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로봇과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고 정밀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시대에 인간 노동의 고유한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공감과 소통을 통한 리더십 같은 영역만이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빠르게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고, 이제는 평생 학습의 시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곧 우리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은 곧 뒤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니는 회사의 가장 비싼 자리가 5년 뒤, 10년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월급 봉투는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능동적으로 자신만의 항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